교실에 앉아있는 한 여학생. 오랫동안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 그녀는 지금 고백을 기다리는 중인데요. 드디어 오늘 나는 이곳에서 고백을 받는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녀가 아니었지요. 생일 축하해. 담이야. 고마워, 소야. 담이? 내가 아니고? 어째서 내가 주인공이 아닌 건데? 심지어 박수까지 저절로 쳐지고 박수는 또 왜 자꾸 쳐지냐고. 이후 떠나는 커플을 보며 속으로 애원하는데 그만! 가지마! 안 돼! 안 돼!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났죠. 하필 꿈을 꿔도 꼭 제비가 꾼 꿈은 바로 요즘 푹 빠진 로맨스 소설이었고 나랑 있으면 너도 다칠 거야. 상관없어. 내가 너 지킬 거야. 역시 이 부분은 몇 번을 봐도 감동이라니까. 그 소설 속 남주 수호는 제비의 완벽한 이상형인데요. 방금 꿈속에서 나에게 꽃다발을 건넨 사람은 재수. 이 소설 속의 남자 주인공. 그는 완벽한 나의 이상형이다. 그리고 제비님 스탠바이 해주세요. 비록 꿈속에서의 나는 엑스트라 1에 불과했지만 현실에서의 나는 현실의 제비는 꿈속과 달리 주인공 그 자체였죠. 올해로 18살 4년차 아이돌 유재비. 현실에서의 나는 언제나 주인공이다. 제비는 라이브 방송만 켜도 화제가 되는데요. 야, 유재비 라이브 한다. 진짜? 잘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어디냐면요. 바로 패션 매거진 피크의 표지 촬영 현장입니다. 제가 옷을 한번 갈아입고 나와보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따 만나요. 그런데 실수로 방송을 켜두고 간 제비. 이후 신발끈을 묶는데 그때 스타일리스트가 와서 도움을 줬죠. 언니, 새 신발이라 괜찮아. 그래도 이건 좀 너무 죄송한데. 신발 신다 파츠 떨어지면 그게 더 죄송할 일이다 너. 너무 예쁘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스태프들이 오해를 했고 유재비 인성 안 좋다는 소문 진짜였나 봐. 아니 어떻게 스타일리스트를 말고 신발 갈아실 생각을 해? 그러니까. 소름. 하필 그들의 뒷담화가 실시간으로 방송됐는데요. 헐 갑질? 유재비가 스타일리스트를 밟았다고? 잠시 후 제비야. 어떡하지? 댓글들이. 제비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졌죠. 나는 스타다. 국민 비호감 스타. 그러자 이후 좋다. 야, 너 상큼하게. 제비는 모든 말이 욕으로 들렸고 유재비 얼굴 봐. 표정 관리 못하는 거 보니까 아까 그 말들 다 사실인가 봐. 제비가 국민 아이돌은 결국 큰 상처를 입었는데요. 그러나 싫어하는 연예인 일이 인정합니다. 유재비 꼴 보기 싫어. 방송 좀 안 나왔으면. 또 댓글 봐? 그냥 보지 말지.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러는데 제가 눈도 하고 코도 하고 심지어 배꼽 수술까지 했대요. 이건 칭찬 아니에요? 내 배꼽이 그렇게 예뻤나? 이때 도착한 절친 지영의 문자. 우린 언제나 네 편인 거 알지? 내 새끼가 최고다. 화이팅! 지영의 응원은 제비를 웃게 해줬죠. 고마워. 하지만 다음날 어젯밤 모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로 온라인이 밤새 뜨거웠다. 그 주인공은 바로 아이돌 유재비. 한 게시글로 제비가 논란에 휩싸이는데요. 그녀가 비공개 SNS에 시험 공부 중이라며 올린 사진이 문제의 발단이었는데 사진 속 교과서가 시험 범위와는 무관함에도 불구 성적은 우수했던 것에 한 누리꾼이 의문을 푼 것이다. 이건 그냥 사진 찍을 때 아무 페이지나 펼친 거예요. 진짜 열심히 공부한 거 아시잖아요. 게다가 오늘은 중요한 컴백 날이었고 오늘 컴백 쇼케이스가 열리는 만큼 유재비 씨의 행보 지켜보겠습니다. 무대에 오르셔야 할 시간인데요. 일단 쇼케이스는 하자. 그렇게 제비가 무대에 오르는데 다시 무대 앞에서 여러분들 뵙길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새 앨범에 대한 설명을 하려던 순간 이번 새 앨범은요. 그것보다 현재 유재비 씨가 성적을 위조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걱정대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죠. 학폭설도 있던데요. 해명해 주시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 아닌데. 그리고 이 계정을 폭로한 것이 바로 이 사람 유재비의 같은 반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가 이런 짓까지 유재비 인성 알만하네요. 지영이가 왜? 그 폭로가 다름 아닌 지영이란 사실이 제비를 힘들게 만들었는데요. 쏟아지는 가짜 논란들 속에서 나만 떳떳하면 언제고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고 싶어. 누가 나 좀... 그런데 이때 소설 속 남주 수호가 보였고 재수? 그 순간
제비는 소설 속에 들어왔죠. 재수? 심지어 비켜. 하필 악녀의 몸에 들어왔는데요. 도망치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 순간 눈을 떠보니 나는 소설 속에 들어와 있었다. 소설 속 악녀의 몸으로. 힘이 들 때 제비에게 빛이 됐던 소설. 힘이 들 때 빛이 되어주던 소설이 있다. 제비는 수호를 상상하며 위로를 받았죠. 다미가 힘들 때면 언제나 나타나 편이 되어주는 수호를 보며 무서울 때, 도망치고 싶을 때 내 곁에도 수호가 있는 상상을 하면 그래도 조금은 위로가 됐다. 그러나 비켜. 걸리적거리지 말고. 현재 제비는 모든 게 혼란스러운데요. 제비야, 너 괜찮아? 누구세요? 여긴 어디고? 어떡해. 충격이 컸나봐. 이때 들린 익숙한 이름. 클만하지. 기담이 저게 저렇게 어디서 하는데. 수 앞에서 또 불쌍한 척하는 것 봐. 살짝 민거 가지고 울긴 왜 울어? 다미? 수호? 설마 재수? 이에 제비는 이곳이 진짜 소설 속인지 확인했고 붉은 벽돌의 본관. 수호와 다미가 학생들의 눈을 피해 만나던 하늘이 보이는 지하 연못. 전부 소설 속 묘사랑 똑같아. 소설 속 다미와 4대 천왕이 다니는 그 합의꽃? 이게 말이 돼? 이후 주변 인물을 파악하는데 자세히 다미를 괴롭히던 악녀 셋 중 하나. 이진영, 역시 다미를 괴롭히던 악녀 중 하나. 그런 얘네가 나한테 친근하다는 건 그렇다면 제비 본인이 바로 악녀 1이었죠. 내가 진짜 악녀 1이란 소리잖아. 나가세요. 네. 그런 와중 확 눈에 띄는 두 남자 주인공. 이 소설의 남자 주인공 재수 그리고 신한세. 나란히 앉아있는 저 둘을 보니 확실히 알겠다. 여긴 정말 합의고다. 4대 천왕이 있는 합의고. 합의고에는 일명 4대 천왕이 있는데요. 먼저 제비의 원픽이자 남주 재수. 4대 천왕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재수. 다미를 제외한 모든 애들에게는 찬바람 쌩쌩이지만 그런 범접할 수 없는 모습에 여자애들 사이에선 더 인기 폭발이다. 이 소설 속 내 원픽, 내 최애 캐릭터. 그리고 네가 늘 고생이 많다. 엘리트 학생회장 진우. 4대 천왕 중 유일하게 3학년인 진우 선배. 학생 회장직을 하면서도 3년 내내 전교 1등을 단 한 번도 놓친 적 없는 엘리트 캐릭터. 아주 잠깐 나의 최애 캐릭터이기도 했다. 다음은 서브 남주 민훈영과 민훈연. 다미에게 고백 한번 해보지 못하고 슬픈 짝사랑을 끝내야 했던 소설 속 서브 남주. 마지막은 제비가 싫어하던 캐릭터 신한세. 마지막 한 명은 얘, 신한세. 한세야, 빨리 와. 조금만 기다려. 세기의 바람둥이 캐릭터다. 내가 제일 싫어했던. 이렇게 4인방이 바로 합의고의 4대 천왕인데요. 그리고 이상하네? 왜 없지? 이 여학생이 바로 여자 주인공 이다미. 이다미. 이 소설의 여자 주인공이자 재수의 첫사랑이다. 이거 입어. 어린 시절부터 짝사랑했다더니 이거 진짜 다미한텐 다정하구나. 없어졌다며. 그렇게 소설 주인공들을 재밌게 보던 순간 체육부 그거 저기 있을 텐데? 제비가 자기도 모르게 소설에서 본 걸 말해버렸고 또 네 짓이냐? 나 아니야. 그래? 그럼 이게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 소설 속에서 봤다고 어떻게 말해? 그냥 봤을걸? 뭐 우연히? 이에 수호가 경고를 남겼죠. 적당히 거슬려라. 가자. 그리고 이어진 체육 시간. 윤수! 맞냐? 대박인데? 제비는 몸이 약한 다미를 걱정하는데요. 몸이 약해 체육 시간에도 항상 쉰다고 하더니 오늘도 안 좋은가? 그런데 우리 하비코 공주님 오늘따라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보네. 갑자기 다미의 사진을 찍는 악녀. 너 뭐 하는 거야? 잠깐만 있어봐. 그리고 반채팅창에서 다미를 까내리는데요. 이게 뭐야? 이 다음에 표정 봐. 맘에 들어 제비? 그리고 하지만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지. 짠. 아까 이 일 내가 복수해줄게. 세이가 하려는 짓을 소설에서 읽었던 제비. 날이 덥잖아. 이거 마셔. 고마워. 흔든 콜라로 다미를 놀리려는 건데요. 그러자 안 돼, 막아야 돼. 제비가 나서 그걸 막았죠. 제비야, 이거 내가 먹어도 되지? 왜 그래 제비? 내가 지금 목이 엄청 마르거든? 하지만
이를 본 수호가 오해했고 마셔봐. 응? 목마르다며. 난 운동을 해가지고 손목이 아파서 다음에 마셔야겠다. 그래? 그럼 내가 따줄게. 그가 뚜껑을 열려던 순간 제비가 콜라를 뒤집어 썼지요. 이후 옷을 수습하는데 제비를 챙겨주는 다미. 괜찮아? 아까 도와주려고 했던 거지. 고마워. 그러자 잠깐 휴대폰 좀 줘봐. 내 핸드폰? 응. 제비가 다미의 휴대폰에서 악녀들을 차단시키는데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싫으면 싫다. 확실하게 말해야 애들도 더 이상 못 괴롭히지. 이런 단톡방 같은 것도 바보같이 참지만 말고 바로바로 나가고. 그리고 악녀들로부터 다미를 지켜줬죠. 먼저 가. 나 좀만 더 닦고 갈게. 그리고 잠시 후 저기는 다미와 수호의 로맨스 씬을 목격하는데 나 설마 지금 두 사람의 로맨스 씬 보게 되는 건가? 모르겠어. 애들이 날 괴롭히는 이유가 너랑 친해서라는 거. 그때 나 너랑 친구여서 힘들어. 대사까지 외우며 제대로 덕질하는 제비. 여기 진짜 마음 찢어졌던 구간인데 내가 이걸 보게 될 줄이야. 그런데 이때 수호에게 들켜 도망치는데요. 거기다 숨은 거 다 보이거든? 하지만 죄송합니다. 곧바로 붙잡혀 추궁당했고 이담이 왜 따라다니냐? 너 그동안 이담이 괴롭힌 게 나 때문이냐? 어떡하지? 어설프게 변명을 해봤지만 나 담이 따라다닌 거 맞아. 담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 괴롭힘 당하고.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보호해주려고. 뭔가 착각하나 본데. 수호 입장에선 제비가 악녀였죠. 다미를 제일 괴롭히는 거 너야. 너만 없으면 된다고. 알겠냐? 이에 제비는 생각이 많아졌는데요. 그럴 수 있지. 재수한텐 내가 악녀 1일 테니까. 그래도 나도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라고. 난 또 왜 여기까지 와서 욕먹고 있는 거야? 이제 소설 속에서까지 욕을 먹는 상황. 악녀 유재비냐 아이돌 유재비냐, 최애한테 욕을 먹느냐 전 국민한테 욕을 먹느냐네. 그래도 제비는 이곳에서 잘 살아보기로 결심했죠. 돌아가봤자 누가 반겨준다고? 차라리 잘 됐어. 일단 여기서 잘 살아보는 거야. 그러나 일단 뭘 알아야 살 거 아니야. 내 집은 어디냐고. 집을 몰라서 곤란해진 상황. 여기서라도 자야 되나? 그런데 그 순간 맞다. 딱 적당한 곳이 떠올랐죠. 그곳은 바로 우와, 소설에서 본 4대 천왕의 아지트 학생회실. 여기가 바로 4대 천왕의 공간. 제가 진짜 잘 곳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조용하게 잠만 자고 갈게요. 하지만 그때 네가 왜 여기? 수호가 나타나 불을 끄는데요. 그리고 갑자기 불은 왜? 경비원을 피해 제비와 숨었죠. 그렇게 경비원이 나간 후 어색하게 앉은 두 사람. 또 수희 아저씨 오실까봐 불도 못 켜고 어색하고 불편해 죽겠네 진짜. 제비가 먼저 말을 걸어보는데요. 근데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로? 혹시 학생회의 때문에 온 거야? 사실 너 학생회의 진짜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었거든. 하지만 너 나 아냐? 냉랭한 반응뿐인 수호. 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떠드는 거 진짜 짜증나거든? 응, 미안. 그렇게 대화가 끊기자 순식간에 잠이 오고 왜 이렇게 졸리지? 자면 안 되는데. 그치만 오늘 진짜 힘들었단 말이야. 곧이어 제비는 꿈을 꾸는데 여긴 어디지? 사방에서 날아오는 악플들. 그런데 그 순간 수호가 그녀를 지켜줬죠. 편하다. 행복해. 진짜 꿈만 같아. 그리고 꿈인 걸 깨닫자 눈이 떠졌는데요. 그런데 지금 몇 시지? 9시. 어느새 진우가 와 있었고 진우 선배! 안녕. 시간은 벌써 1교시 수업 중이었죠. 혹시 여기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수호를 묻는 거라면 1교시 수업 중이겠지? 게다가 실례가 많았습니다. 그거 붙이고 갈 건가? 네? 수호가 붙이고 간 쪽지. 이에 제비는 수호를 피해 다니기로 하는데요. 그래, 수호는 내가 자기 좋아해서 거기까지 숨어들었다 생각할 테니까 이제부터 최대한 열심히 피해 다니자. 수호 눈에 안 띄게. 그렇게 하루 종일 수호를 피해 다닌 제비. 괜찮아? 진짜 미안해. 미안. 하지만 진짜 거슬리게 하네. 응? 누구? 어째 역효과가 났고
잠시 후 점심시간. 너 어제부터 이상해. 이상하긴. 얼른 먹어. 오늘 밥 맛있다. 이때 다미를 발견하는데요. 담이다. 그런데 악녀들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다미를 피하고 소설을 볼 때는 악녀들만 담이 싫어한다고 느꼈는데 어제 보니까 다들 싫어하는 눈치였어. 이에 대해 묻자 친구가 다미의 소문을 말해주는데 애들이 담이 싫어하는 거 혹시 나 때문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제비 네가 시키다니. 솔직히 지가 자초한 거지. 사대천왕이랑 좀 친하다고 다른 애들은 무시하고 걔네랑만 놀고. 알고 보니 이미 유명한 다미의 악명. 저 봐. 실반 이담이한테 나만 무시당함? 어제도 내 말 싹 무시하던데. 이담이 실상은 완전 재수 없는데 수호 앞에서만 착한 척. 그렇게 소문을 들은 이후 담이! 담이야. 야 이담이! 진짜 친구를 무시하는 모습을 목격했고 진짜 수호한테만 잘 보이려고 착한 척한 거였어? 제비도 다미를 의심하던 그때 담이야 비켜! 제비가 다미를 구해줬죠. 그리고 야, 넌 왜 사람 말을 안 들어?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내가 귀가 잘 안 들려서. 귀가 안 들린다고? 소설에 그런 설정은 없었는데. 다미가 못 듣는 이유를 알았는데요. 난청? 응. 어렸을 때부터 귀가 좀 안 좋아서 가끔 잘 안 들려. 못났다 유재비. 가짜 뉴스에 그렇게 많이 당해놓고 너도 소문을 그냥 믿어버리면 어쩌잔 거야.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다미의 진실. 아무도 다미에게 진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욕할 상대가 필요했을 뿐. 그러자 제비는 다미에게 조언을 해줬죠. 무서우면 억지로 안 밝혀도 돼. 나 역시 많이 겪어봤다. 그 대신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 애들이 괴롭히면 꼭 싫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라. 너가 말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든지 절대 몰라. 나 정말 노력해볼게. 이때 수호가 다가오고 내가 사달라는 거 아니다. 다미가 먼저 사준다 그랬어. 맞아. 이거 내가 사주는 거야. 제비가 나 때문에 다쳐서. 대뜸 제비를 불러내는데요. 너 나 좀 보자. 이후 제비의 전국을 찌르는 수호. 또 담이 괴롭히려는 수작이라면 그만둬라. 아니거든. 난 다미랑 잘 지내보려고. 그럼 더 안 되지. 그깟 어설픈 사과 몇 마디로 다 없던 일로 만들겠다? 아니 난 그런 게 아니. 사실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적당히 담이랑 풀고 친해지면 된다고 생각한 건 맞잖아. 그 말에 제비는 혼자 억울함을 풀었죠. 재수 5만 가지. 아니 나도 알아. 내가 담이한테 얼마나 나쁜 존재인지 나도 안다고. 그런데 목소리 낮추는 게 좋을걸. 하필 진우가 있었고 선배가 왜 이 시간까지 여기에. 내가 물어야 할 말 같은데? 이에 제비가 나가려던 순간 길을 잘못 들어서 그럼 이만. 자고 가. 이곳에서 자고 가라는 진우. 밖에서 돌아다니는 것보단 여기서 자는 편이 안전할 거야. 안 물어보세요? 집을 나왔거나 쫓겨났거나 둘 중 하나겠지? 그리고 무슨 문제인진 몰라도 피하는 게 답이 되진 않더라. 문제를 피하지 말라고 조언하는데요. 피하지 말고 빨리 해결책을 찾으라고. 그래야 나도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제비 입장에선 너무 어려운 상황. 그럼 더 안 되지. 네가 지금까지 한 짓이 있는데. 나도 알아. 이렇게 쉽게 해결하는 건 아니라는 거. 내가 제일 싫어하던 인물에 빙의된 거 나도 진짜 싫다고. 게다가 담이 문제는 내 그런데 그 순간 방법이 있을 수도. 한세의 사진을 보자 방법이 떠올랐죠. 이후 제비는 곧장 컴퓨터부터 켰고 이런 쪽은 내가 또 전문이잖아. 무려 3년 동안 전 국민한테 마녀 사냥을 당했던 몸이라고 내가. 다음날 한세에게 뭔가를 부탁하는데요. 글쎄, 네가 잘할 것 같아서? 해줄 거지? 그러자 잠시 후 유재비 실체를 폭로합니다. 평소에도 막말과 인격 모독을 일삼음. 특히 유독 같은 반 친구에 대한 마녀 사냥이 심했음. 학교 게시판에 올라온 제비 저격글. 지금까지 담이에 대한 소문이 다 유재비가 만든 가짜 소문이었단 말이야? 거기에 한세까지 소문을 더했고 예전에 제비랑 같은 중학교 나온 친구한테 들은 건데 중학교 때도 제비가 같은 반 친구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 적이 있었대. 단톡방도 유재비가 만든 거였잖아. 와, 소름. 그 모습을 제비가 흡족하게 보고 있었죠. 여사친 많은 저 신한색 캐릭터를 이렇게 써먹을 줄이야. 이어서 제비는 다미에게 사과 댓글을 적는데요. 담이야, 오해해서 미안해. 이때 제비의 글에 대한 방송이 나오고 오늘 학교 게시판이 떠들썩했는데요. 저는 그 글에 달린 합의고 여러분의 댓글을 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자 왠지 담이야, 다시 한번 오해해서 깨달았습니다. 미안. 하나 둘 사과 댓글이 늘었죠. 그리고 다들 다미에게가 사과를 하는데요. 담이야, 나도 미안했어. 미안. 그런데 근데 솔직히 이거 다 유재비 잘못 아니야? 유재비가 담이 안 좋은 소문 퍼뜨려서 우리도 오해한 거잖아. 제비에게 화살이 돌려진 순간 맞아. 다 내가 잘못한 거야. 누가 그러더라? 어설픈 사과 몇 마디로 그동안 너한테 잘못했던 것들 용서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제비가 나타나 다미에게 진실된 사과를 했고 그치만 잘못을 바로잡으려면 사과부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니까 담이야, 미안.
다미의 난청도 숨겨졌죠. 그동안 애들 말을 잘 못 들은 건 내 귀가 앞으로 내가 너에 대해 가짜 소문 퍼뜨리는 일은 없을 거야. 진짜 미안. 괜찮아. 그리고 그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수호. 사실 수호는 방금 전 한세에게 제비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유재비 걔 진짜 이상해. 오늘 올라온 글 그거 지가 올린 거 알아? 그 글이 맞다고 나보고 소문 좀 내달라더라. 그때 문자를 받고 어딘가로 향하는 제비. 제비가 간 곳은 뜬금없게도 텃밭이었는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더니 방송 한 번 해주고 제대로 부려먹으려고 하시네. 사실 오늘 아침 진우에게 방송을 부탁했었고 선배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할 일 엄청 많다고 하셨죠? 다 제가 할게요. 진우는 그 대가로 일을 시킨 거였죠. 돌 열심히 캐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비가 한창 돌을 캐던 이때 할 말이라니? 담이랑 민우년? 소설 속에서 못 봤던 장면 같은데. 다미와 서브남주 운현이 대화를 나누는데요. 누가 그러더라. 먼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나 용기 내보려고. 그런데 주말에 나랑 밥 먹자. 그래 그럼 나 수호한테 시간 되는지. 운현에게 데이트를 신청한 다미. 나 너랑 둘이 먹고 싶어. 그리고 그걸 본 제비는 충격에 빠졌죠. 그럼 담이가 처음부터 좋아했던 사람이 수호가 아니라 운현이었어? 한편 제비의 상처를 보고 밴드를 챙겼던 수호. 그는 빈 소파를 보며 어제 일을 회상하는데요. 추워. 어젯밤 추위 때문에 제비의 담요를 슬쩍 하려 했는데 그 순간 제비가 떨어져서 잡았고 악몽을 꾸는 그녀를 다독여줬죠. 그리고 오늘 수호는 제비의 상처가 신경 쓰였는데요. 한편 다미의 사랑에 의문이 생긴 제비. 그럼 담이가 좋아했던 게 수호가 아니라 운현이었어? 그럼 수호는? 본래 완벽한 엔딩을 맞았던 소설. 그런데 다음에? 이거 엔딩 난 거 아니었어? 외전이 나오며 엉망이 됐었죠. 서브 남주가 여주를 데려가고 이에 충격받은 남주가 신학교에 가? 우리 수호가 신부가 된다고? 졸업식 날 행복을 약속하는 다미와 수호. 다미야,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자. 이게 원래 엔딩이었으나 여기까지가 소설의 원래 엔딩. 그러나 외전이 나오며 이 해피엔딩은 더는 못 참겠어. 나 담이 좋아해. 외전에서 운현이 고백을 했고 네가 좋아하는 사람 진짜 재수호야? 너 지금 뭐 하자는 건데? 다미는 수호가 아닌 운현을 선택했는데요. 미안해 수호야. 사실 나도 운현이가 좋아. 뭐? 미안하다. 그렇게 파국을 맞았던 소설의 엔딩. 너네가 어떻게? 그 외전을 보며 제비는 눈물을 흘렸었죠. 다 망했어. 내 완벽한 해피엔딩이. 그리고 현재 며칠간 지켜본 결과 다미는 확실히 운현이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너도 아침 안 먹었지? 자꾸 그렇게 굶으면 병난다. 제비는 주인공들의 꼬인 관계를 직접 목격하는데요. 문제는 얘, 재수. 주인공 설정값의 문제인지 수호는 아직 다미를 좋아하는 것 같다. 이대로라면 파국 엔딩이 확실한 상황. 재수, 이 불쌍한 놈. 이대로라면 정말. 미안해 수호야. 사실 나도 운현이가 좋아. 이에 제비는 그 엔딩을 막기로 결심했고 절대 그 엔딩대로 흘러가게 둘 순 없어. 내 최애 소설이 망가지는 걸 두 번은 못 보지. 일단 다미의 마음부터 확실하게 확인해보자. 잠시 후 민우년 좋아하지? 맞아. 다미와 운현을 이어주겠다는데요. 어떻게 알았어? 도와줄게. 너랑 민우년 잘 될 수 있도록. 소설 속에 들어온 지 5일째 되던 날, 난 다짐했다. 언제 여기서 나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소설의 엔딩을 바꿔보기로. 그 첫 번째 단계는 다미, 수호와 담이 떨어뜨려 놓기. 나 매점에서 살 거 있었는데. 재수호와 이담이, 너희 둘이 절대 엮이게 두지 않을 거야. 모두의 해피엔딩을 위해서. 이후 제비는 내 거 써. 어떻게든 둘을 엮이지 않게 만드는데요. 담이야, 너 몇 번이야? 17번? 나랑 짝은 아니네. 재수호가 17번? 담이야, 너 나랑 바꿀래? 내 행운의 숫자야. 18. 그렇게 수호와 제비가 짝이 되고 네가 내 짝이라고? 너 17번이지? 곧이어 수호의 마음을 떠보는데 담이랑은 엄청 어렸을 때부터 친했다며? 그럼 되게 소중한 존재겠다. 막 가족 같고.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무슨 가족?
엄청 챙겨주고 싶은 동생 같기도 하고. 남동생밖에 없는데. 그러나 어째 확고해 보이는 수호의 마음. 역시 다미는 여자로만 보겠단 건가? 천하의 재수호가 짝사랑만 하다가 결국 친구한테 뺏기게 되다니. 힘내 재수. 사실은 되게 괜찮은 놈이야. 하지만 제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저요. 제가 수호랑 짝하고 싶어요. 적극적으로 수호와 짝을 하는데요. 유재비 재수 아웃. 좋았어. 잘 넘겼다. 그런데 재수 이담이 창고에 가서 공 좀 가져와. 주인공 효과로 자꾸 얽히는 다미와 수호. 기껏 열심히 떨어뜨려놨더니 이놈의 주인공 효과. 이렇게는 안 되겠어. 이에 제비는 수사모를 만드는데 수호를 사랑하는 모임. 주인공 효과든 운명적인 인연이든 내가 반드시 떨어뜨려 놓고 말 거야. 그러자 잠시 후 수호 앞에 나타난 여학생들. 수호야, 이거 마셔. 아니야, 내 거 마셔. 내 건 얼른. 이게 더 시원해. 바로 제비가 수사모에 제보한 정보 때문이었고 익명 제보. 수호 너무 목마르다고 지금 시원한 물 갖다 주는 사람 있으면 완전 운명으로 느낄 것 같다고 함. 지금은 별관 앞 정원에 있음. 이후 수호는 어딜 가도 여학생들이 쫓았죠. 제보. 재수 운동장 뛰어가는 중. 제보. 본관 옆길에 숨어 있음. 내가 담이랑은 만날 시간조차 없게 만들어줄게. 그러나 곧바로 수호에게 들키는데요. 네 짓이지? 아닌데? 페이지북 같은 거 하지도 않았어. 나 아직 페이지북이라고 말 안 했거든? 담이야! 거기 안 서? 그렇게 수호가 눈치를 채고 도망간 거 보니까 확실하네. 어디로 간 거야? 그가 제비를 찾던 이때 수호야. 운명처럼 다미가 나타났죠. 담이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운명이 뭔데 왜 또 둘이 엮이냐고. 너 왜 또 이걸 혼자 들고 와? 줘, 도와줄게. 그 운명에 제비는 이를 갈았는데요. 그저 못 만나게 하는 걸로는 갈라놓을 수 없다 이거지? 그때 뿌리째 뽑아야지. 진우를 만나는데 오셨으면 좀 도와주시죠. 점심엔 화단 정리해, 저녁엔 학생회실 청소해. 아 솔직히 이거 너무 부당 계약 같아요. 아침엔 계약에도 없던 빵을 제공하고 밤엔 학생회실도 내어주고 오히려 내 쪽에서 손해보는 계약 같은데? 이때 수호가 제비를 쫓아왔고 저 먼저 가볼게요. 아 그리고 이제 반창고 안 주셔도 돼요. 반창고? 진우는 그런 수호가 의외였죠. 형이랑 유재비랑 같이 있었어? 진짜 유재비 잡히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좀 변한 것 같다. 너? 원래 그런 거 신경 안 썼잖아. 이렇게 화내는 거 오랜만에 보네. 그러자 수호는 제비가 신경 쓰였는데요. 눈빛으로 사람 하나 죽이겠네. 아무리 그렇게 무섭게 째려봐봐라. 내가 포기하나. 그런데 이후 청소 시간. 담이. 그 순간 제비에게 떠오른 익숙한 장면.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미안해 수호야. 내가 세탁비 물어줄게. 세탁비 말고 밥 먹자 나랑. 바로 다미와 수호가 이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인데요. 맞아. 이걸 핑계로 재수호가 한동안 담이랑 붙어 다녔어. 이에 둘 사이로 뛰어든 제비. 다행히 안전하게 다미를 받아내는데 세이브. 아슬아슬했다. 제비야. 봐봐. 뭐 어디 다친 데 없어? 그런데 너 바보야? 다친 제비를 보고 수호가 화를 냈고 넌 남들 구해주다가 다치는 게 취미냐? 좀 밑에. 괜찮아. 하나도 안 아파. 남들한테 신경 쓰느라 스스로에게 둔한 건 착한 게 아니라 미련한 거야. 그 순간 이 대사. 원래 저 대사가 다미를 향했던 걸 알았죠. 남들한테 신경 쓰느라 스스로에게 둔한 건 착한 게 아니라 미련한 거야. 제발 너 자신이나 먼저 챙겨. 하지만 현재 너 아니어도 충분히 잡아줄 수 있었어. 오지랖 부리기 전에 너 자신부터 신경 써. 제비에게 향한 수호의 대사. 한세는 과한 수호의 반응이 이상했는데요. 요즘 너 좀 이상한데. 아까 유재비한테 화냈던 거 좀 과했던 거 알지? 유재비 발목에 있던 반창고도 네가 준 거 아니야? 신경 쓰여? 유재비? 한편 제비는 수호가 한 대사가 신경 쓰였고 그건 분명 소설 속에서 수호가 다미한테 했던 말이었어. 근데 왜 나한테 한 거지? 설마 소설이 바뀌고 있나? 근데 다음 내용이 어떻게 됐더라? 그 순간 맞아! 봉사활동! 이 다음에 두 사람이 공원에 갔다가 우연히 마주쳤었지. 이번 주말에 있을 사건이 떠올랐죠. 너 이번 주 주말에 뭐해? 혹시 봉사활동가? 맞아. 내가 말했었나? 그 내일 공원 나도 같이 가도 돼? 그렇게 개입을 마음먹은 뒤 제비는 한세에게 옷을 빌렸는데요. 너라면 여자애들이 빌려줄 줄 알았어. 이거 다 누나 거거든. 응? 너 누나 있어? 끔찍하게도 집에 마녀가 셋이나 있지. 한세한테 누나가 있다는 설정도 본 적이 없어. 생각보다 소설에 나오지 않는 것들이 많네. 그리고 다가온 주말.
제비는 다미와 수호의 썸을 막을 생각이죠. 오늘은 친구였던 다미와 수호의 관계가 변하기 시작하는 날. 두 사람이 썸을 타기 시작한 날이다. 그니까 오늘 반드시 둘의 만남을 막아야 돼. 이후 그녀는 수사모에 글을 올렸고 방금 합익공원에서 수호 봤는데 놓쳐버렸음. 수호 보는 사람 위치 공유 좀 해줘. 다미를 감시하고 있던 그때 누나, 여기서 뭐해요? 한 남자애가 말을 거는데 나 친구 없구나? 괜찮아요. 나도 친구 없어서 맨날 혼자 놀아요. 넌 무슨 초면에 그런 심각한 TMI를 알려주고 그래. 그래도 나 형은 있어요. 우리 형 진짜 착해서 맨날 나랑 같이 놀아줘. 야, 나 친구 완전 많거든? 쟤도 내 친구야. 진짜 예쁘지? 엄청 친해 보이지? 이때 도착한 속보. 속보, 수호 지금 중앙광장 쪽으로 가는 중. 누난 지금 엄청 중요하고 위험한 임무 수행하러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도 얼른 형한테 가서 놀아. 밀작전 완전 멋있다. 그렇게 제보 덕분에 수호를 찾고 수호 지금 솜사탕 부스 앞에 있음. 다미의 위치도 옮기는데요. 혹시 데리러 와줄 수 있어? 알았어. 바로 갈게. 그런데 안녕. 아까 말을 건 남자애가 다미를 막았지요. 혹시 나 친구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내 친구? 그로 인해 망가진 제비의 계획. 지금쯤 입구에 도착해 있겠지? 뭐야, 왜 아직도 저기 있어? 저 꼬맹이는 왜 또 저기? 그리고 아니 얜 또 어디로 간 거야? 하여튼 재윤호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아. 수호는 동생을 찾아 다미가 있는 곳으로 가는데 곧 둘이 마주치려던 순간 진짜 미치겠네. 제비가 수호의 뒤통수를 날렸죠. 뭐 하시는 거예요? 열받으면 따라와 보시던가. 뭐? 야 너 거기 안 서? 하지만 바로 들킬 위험에 처하는데요. 뭐야? 너 나 알아? 그런데 이때 같이 분수대에 빠진 수호와 제비. 그리고 마침 분수가 쏟아져 제비가 도망치는데요. 야, 너 거기 안 서? 그런데 대박. 한 여학생이 그걸 찍고 있었고 다음 날 어째 학교 분위기가 이상한데요. 유재비, 오늘 분위기가 왜 이래? 너 잠깐 나 좀 봐. 거기다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한세. 복수한 거야? 수호가 저번에 너한테 화내서? 그런 거 아니거든. 그럼 뭔데? 수호를 웃음거리로 만들어서 아무도 안 좋아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너만 갖겠다. 뭐 이런 거야? 사실 어제 수호를 찍은 여학생이 영상을 학교 게시판에 올렸고 이게 진짜 제 수호라고? 이게 무슨 방신이야. 맨날 멋있는 척 혼잡더니 재수도 별거 없네. 이에 수호가 웃음거리가 된 거였죠. 너 수호한테 그러면 안 돼. 너 발목에 붙이던 반창고 그거 수호가 매일 가져다 놓은 건 알아?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너한테 화낸 게 아니라 걱정한 거라고. 수호는 갈수록 수호에 대한 장난이 심해지는데 어떡해. 누가 우리 수호 얼굴에 이런 걸 합성해서 퍼뜨리고 있어. 여자가 미는데 그냥 넘어져 버리네. 농구는 맨날 왜 한 거임? 합의고 왕자님 노노. 오늘부터 합의고 종이 인형 인정? 이때 수호를 찾아온 제비. 조용하니까 혼자서 책 보기 딱이네. 딴 데 가서 보지. 이거 엄청 달달한 로맨스 소설인데 난 기분 안 좋을 때 이거 보면은 좀 괜찮아지던데. 너 나 많이 봐. 너가 보라 했다? 그녀는 이후 자기 얘기를 꺼냈고 내가 옛날에 진짜 유명했던 적이 있었거든? 사람들이 내 사진 보고 사진빨이다, 실제로 못생겼다, 별의별 말 다 있어가지고 처음엔 기분 나쁘고 화도 나고 속상하더라고. 자신의 경험을 말하며 수호를 위로해 주는데요. 애들 말 사실 아니니까 너무 상처받지 말라고. 사실 너 그 여자애 잡아주려다 그런 거잖아. 남들이 보는 너가 아니라 너가 알고 있는 모습이 진짜야. 남들 말에 너무 휩쓸려서 너 자신 있지 말라고. 더불어 수사모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죠. 그리고 수사모 있잖아. 그거 사실 내가 만든 거야. 그거 너 괴롭히려고 만든 거 아니고 진짜 미안. 그건 내가 책임지고 꼭 없앨게. 난 또 뭐라고? 그런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네. 사실은 내가 잡아주려고 했다라는 걸 네가 어떻게 알지? 나 영상 진짜 많이 봤거든. 다행히 정체를 들키지 않았고 수호에게 고맙단 말까지 들었죠. 그래도 고맙다. 위로. 나 제대로 못 들었는데 다시
다시 얘기해줄래? 재수! 나도 고마워 반창고. 그리고 그날 밤 수호는 제비가 추천한 소설을 보는데요. 그런데 계속 떠오르는 제비의 말. 남들이 보는 너가 아니라 너가 알고 있는 너의 모습이 진짜야. 야! 나도 고마워 반창고. 아, 이런 걸 왜 보라는 거야? 유치하게. 그리고 제비가 추워하던 게 생각나 담요를 챙기는데요. 유재비, 시간이 또 어딜 간 거야? 그런데 이때 이 옷은 옷을 보고 제비가 그 여자였던 걸 알았죠. 설마 그 여자가 유재비 너였어? 한편 들킨지도 모르고 마냥 행복해진 제비. 재수한테 고맙다는 소리도 다 듣고 나 지금 악력 캐릭터에서 벗어나고 있는 건가? 그때 메시지가 하나 도착하는데 별그램 광고 업로드 내일까지인 거 알죠? 광고 업로드? 혹시 물건 어디로 보내셨는지 주소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SNS 아이디를 알았고 이게 내 별그램이란 말이지. 생각해보니까 소설 속의 악녀 1 부잣집 딸이었어. 드디어 집을 찾아냈죠. 이후 긴장한 채 누른 초인종. 누구세요? 제비인데요. 잠시만. 진짜 여기 맞나 보네. 뭐라 불러야 되지? 어머니. 그런데 미친 학생이 웬일이야? 따뜻한 물이 또 안 나와? 네? 집은 예상한 것과 전혀 달랐는데요. 이게 진짜 내 집이라고?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거짓들. 모두가 부러워하는 스타 유재비의 모습도 SNS 속 화려한 셀럽들의 모습도 수호만 사랑하는 줄 알았던 다미의 지고지순한 사랑마저 모두 존재하지 않는 가짜란 걸 진작에 알았지만 하지만 소설 속 악녀 1의 3까지 모두 거짓이었을 줄이야. 악녀 1의 설정까지 거짓일 줄은 몰랐지요. 이 정신 나간 작가야, 이건 너무 심하잖아. 그런 한편 제비의 행동 때문에 혼란스러워진 수호. 이에 수호가 한 가지 의심을 하는데 그럼 공원에 온 것도 정말 날 따라온 건가? 때린 건 관심을 끌라고? 바로 제비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 그런데 이때 걸려온 전화. 재윤호. 네? 어디시라고요? 수호가 달려간 곳엔 재윤호! 그의 동생 윤호가 있었고 윤호와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제비였죠. 유재비? 사실 몇 시간 전 직거래를 하려다 사기를 당한 윤호. 분명히 10,000원을 사준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깜빡하고 그 돈을 안 가져왔네. 넣어주세요, 4,000원. 그때 스탑! 제비가 나타나 도움을 줬고 너네 하는 말 지금 다 찍혔어요. 너 뭔데 껴들어? 나 얘 누나다 왜? 이후 보호자에게 연락을 한 거였죠. 이 꼬맹이 보호자가 너야? 유재비? 곧이어 수호의 집에 간 제비. 테이블에 놓인 공책을 확인하려는데 거기 내 이름이 있는 것 같아서 너 설마 여기에 내 욕 써놓고 그런 거 아니지? 내가 너냐? 안 보여주는 수호에 오기가 생기고 야 당당하면 어디 보여줘봐. 그만하지. 알았어. 겨우 공책을 뺏은 그때 너지? 분수대. 분수대 얘기에 제비가 도망쳤죠.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내일 학교에서 보자. 그리고 다음날 제비는 수호를 피해 숨었는데요. 날 죽일 거야. 쉬는 시간마다 빵이라도 사다 바쳐야 되나? 그러다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이 소설 세계 구하려고 그런 거라고. 그럴 수도 없고. 이도 저도 못하던 그때 할 수 없어. 선배! 아침부터 도서관에 다 오고. 누굴 좀 피하느라고요. 진우를 보자 좋은 방법이 떠오르는데 아 맞다. 선배 재수호랑 친하시죠? 피하고 있던 게 수호야? 저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이후 제비는 진우를 따라다니며 잘 보이려 하고 선배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나 차 종류 안 좋아해. 그러실 줄 알고 여름엔 역시 탄산이죠? 그 모습을 수호가 못마땅하게 보는데요. 그리고 이담이 우리 매점 갈 건데 같이 갈래? 나는 할 일이 있어서. 주인공들의 관계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죠. 아무래도 나 실수한 것 같아. 난 실수할 것 같아. 뭐야 니들?
한편 여전히 진우에게 도움을 청하는 제비. 수호가 좋아하는 건 왜 궁금한데? 제가 사과할 일이 좀 있는데 그냥 사과하면 안 받아줄 것 같아서요. 이에 진우는 결국 도움을 주기로 하는데요. 수호 그런 거 말하고 다니는 성격 아니잖아. 대신 뭐가 도움이 될진 알지. 그게 뭔데요? 가자, 데려다 줄게. 그가 말한 방법은 바로 수호의 동생 윤호. 수호한테 동생이 하나 있는데 수호가 매일 등하교를 시켜. 좀 힘든 것 같더라고. 동생이라면 끔찍하게 챙기니까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봐. 감사해요 선배. 그렇게 꿀팁을 얻은 그때 지겨우셨죠? 죄송해요. 갑자기 달달해진 분위기.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 오르나 보네. 비 맞기 전에 얼른. 제비가 우산을 씌워주는데 전 요 앞이라 조심히 가세요 선배. 그렇게 진우와 묘한 기류가 있던 다음날 제비는 일부러 수호의 집 앞을 얼쩡거리는데요. 제비 누나. 어머 윤호야. 이어서 우연인 척 어색하게 연기를 하고 마침 너네 집 딱 지났는데 이렇게 마주쳤어. 완전 신기하다. 이제 나 피해 다니는 건 그만뒀나 보다. 피한다니. 아침은 먹었고? 잠시 후 수호의 아침까지 챙겨줬죠. 짠! 제수호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건강식 아침 메뉴. 내가 일주일 동안 윤호 등교도 시켜주고 그리고 아침도 준비해주고. 그렇게 까칠한 수호의 비위를 맞춰주는데 여기 참치도 완전 듬뿍 들어가 있고. 참치 비려서 싫어해. 그래? 그러면 난 좋아해. 이때 우산을 주러 온 진우. 어제 고마웠다. 오늘 밤에도 비 온대. 골목 어둡던데. 골목이라니? 어제 제비 집에 데려다 줬거든. 그러자 수호의 태도가 변하고 싫으면 내가 가져간다. 안 먹는다고는 안 했는데. 선배 그럼 이거 드세요. 제비의 사용권도 바로 쓰기로 했죠. 좋아, 쓸게. 너. 일주일 동안 너가 말한 것들 하게 해준다고. 이후 제비는 수호의 동생 윤호를 만나는데 꼬맹이 너 이렇게 모르는 사람 막 따라오면 어떡해. 오늘 저번에 본 누나가 데리러 갈 거야. 제수호가 연락했구나. 너 빨리 가서 손 씻고 와. 그런데 이때 쉬지 않고 울리는 윤호의 핸드폰. 사실 얼마 전 마주쳤을 때도 수상한 기색을 느꼈는데요. 메시지 오는 것 같은데? 안 봐도 돼. 이에 제비가 메시지를 확인하는데 누르면 안 되는데. 아니 이따 나오라니 어디를? 제비는 심상치 않은 내용에 고민을 물었고 혹시 누나가 도와줄 일이 있을까? 그러자 윤호가 솔직하게 고민을 말했죠. 사실 예전에 무서운 거 보다가 놀라서 바지에 쉬한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애들이 겁쟁이 오줌싸기라고 놀렸어요. 오늘 귀신 나오는 놀이터에 갔다 오면 더 안 놀리겠다고 밤에 나오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실을 알아낸 후 놀이터에 나타난 윤호의 친구들. 뭐야, 오줌 싸기 안 왔나 본데? 당연하지. 너 왔다가 오줌 싸면 어떡해. 그런데 으스스한 기척을 느낀 그때 빨간 이지 줄까? 분장한 윤호의 연기에 친구들이 도망을 갔는데요. 같이 놀자. 그리고 별것도 아닌 것들이 꼬맹이한테 까불고 있어요. 이건 모두 제비의 계획이었죠. 누나가 그랬지. 누구나 무서운 상황 오면은 놀래고 겁낸다고. 꼬맹이 너만 무서워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수호는 자신에게 숨긴 걸 혼내는데 이런 일이 있었으면 형한테 먼저 말을 해야지. 내가 알아서 하려고 했어. 이게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자 제비가 윤호를 잘 타일렀고 윤호야, 다음부터는 어른들한테 먼저 말하고 도움 요청해보는 게 어떨까? 윤호한테는 이렇게 멋있고 든든한 형아 있잖아. 내 누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잠시 후 뭐해 형아? 데려다 주고 와야지. 어서. 윤호의 성화에 제비를 데려다준 수호. 윤호는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고맙다. 윤호 신경 써줘서. 감사 인사까지 받고 헤어지는데요. 꼬맹이한테 꼭 말해줄게. 너네 그 멋진 형아가 나 여기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줬다고. 조심히 가. 그런데 유재비. 어? 혹시 주말에 뭐해? 갑자기 수호가 데이트를 신청했죠. 너 수사모 만든 것도 공원에 나 따라온 것도 다 나 좋아해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데이트 해준다고. 너랑. 이에 제비는 수호의 마음을 떠보기로 하고 내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 차라리 잘 됐어. 이 기회에 제수호 마음도 떠보고 담이 말고도 딴 사람이랑 노는 것도 재밌단 걸 보여줘야겠어. 얼마 후 주말 둘은 첫 데이트를 하는데 안녕, 제수호. 안녕. 어젯밤 인터넷으로 데이트 장소를 추천받았던 제비. 하비땅에서 제일 비싸고 무조건 제일 유명한 이거. 맛있게 먹어, 수호야.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이때 손님, 죄송하지만 공지사항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근데 공지사항이 어디에? 별그램에 있습니다. 식사 시간은 40분 내로 끝내주세요. 식기 소리도 자제해주세요. 그러자 식사 내내 사장님 눈치가 보였고
잠시 후 아니 SNS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라고 공지를 여기다 올려? 다른 핫플레이스를 가보는데요. 여긴 진짜 괜찮을 거야. 걱정 마 재수. 사진 내가 다 봐놨거든. 어때? 예쁘지? 그러나 너무 핫한 곳이라 문제였지요. 사진이랑은 조금 다르네. 그래도 봐봐. 신기하지 않아? 그래도 나름 만족하는데 이냐? 나 사실 이렇게 사람 많은데 별로 못 와봤거든. 좀 정신없긴 한데 그래도 완전 좋다. 그 순간 수호가 손을 잡자 잔뜩 설레는데요. 사람 맞아서 다칠까봐. 이후 인파를 빠져나온 두 사람. 어마어마했다. 이때 발견한 이벤트 인형. 귀여워. 재수, 우리 저거 찍자. 그건 바로 커플 이벤트 상품이었죠. 커플 이벤트 다음에 남자친구 생기면 와야겠다. 그런데 찍자. 수호가 적극적으로 나섰고 두 분 진짜 커플 맞으시죠? 아 저희가 오늘 1일이라서요. 그렇게 찍은 사진은 제비의 SNS에 올렸는데요. 이거 봐. 우리 진짜 커플 같다.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자 같은 시각 이게 말이 돼요? 재수호가 유재비를 만나? 한세는 그 사진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죠. 형은 몰라요. 지구가 반쪽이 난 상과 맞먹는 긴급 사태라고요. 친구들끼리 놀러 간 것 가지고 지구까지 반쪽 내는 거야? 그리고 형은 이게 친구로 보여요? 사진을 본 진우도 표정이 굳는데요. 하지만 여긴 커피가 문제네. 제비와 수호의 데이트가 순탄치만은 않았죠. 문제가 많았던 데이트에 제비가 사과를 하는데요. 전부 사진에만 그럴듯하게 해놓고 미안. 아 진짜 재밌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때 제비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자 아까는 신경 쓰여서 식당에서 밥 제대로 못 먹고 카페에서는 먹은 거보다 흘린 게 더 많아가지고. 뭔가를 제안하는 수호. 정 미안하면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닌 한강 데이트였죠. 맛있어. 이런 데이트 원했으면 진작 말하지. 너 데이트 엄청 많이 해본 줄 알고 이색 데이트 이런 거 엄청 검색해봤거든. 둘은 드디어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하는데요. 근데 뭐 맛은 나쁘지 않았어. 그럼 다음에 또 갈래? 혼자 가. 그리고 잠시 후 나는 솔직히 내가 잘생긴 거 알고 있다. 진실 게임까지 하는데 우리 학교에 좋아하는 애가 있다. 야 그건 야 대답해야지. 아님 맞을래? 그 순간 좋아하는 사람 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단 말에 있다고. 좋아하는 애. 제비는 당연히 다미를 예상했죠. 역시 수호는 아직 다미를 좋아하는 건가? 그리고 나도 우리 반에 좋아하는 애가 있다. 수호도 같은 질문을 하지만 야 거짓말하면 안 된다며. 됐다. 야 나 화장실 갔다 온다. 이에 수호가 투덜대며 나온 그때 다미야. 우연의 고백 장면을 목격하는데 다미야, 나 너 정말 좋아해. 괜찮다면 나랑 한번 만나볼래? 응. 좋아. 수호는 그 고백을 흐뭇하게 봤지요. 평생 고백 못할 것 같더니. 하지만 제비는 수호의 상처가 걱정됐는데요. 원래 첫사랑은 절대 안 이뤄진다는 게 만고불변의 법칙이니까 너가 상처받을 거 아는데 그래도 이젠 담이 좀 놓아주는 게 어떨까? 그러나 잠깐. 나 이담이 안 좋아해. 그건 소설 내용이었을 뿐. 분명 너 이담이가 첫사랑이라고. 그건 완전 어릴 때 얘기거든. 어릴 때 얘기. 너 평소에도 담이 엄청 챙기고. 아 그건 나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니까 신경이 쓰여서 챙겼던 거고. 친구로서. 그렇다면 수호가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있단 얘기였죠. 그럼 아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아까 말했던 사람은 누군데? 그거는 그렇게 수호가 대답하지 못한 다음날 아 이건 왜 이렇게 안 캐져? 아 형 이거 내가 대체 왜 해야 되는 거냐고. 무단으로 회의를 빠졌으니까. 다 같이 진우한테 벌을 받는데 형, 그럼 저는요? 너는 연애하는 게 배 아파서. 연애? 설마 이담이랑? 응. 한세는 이 핑크빛 트름을 이해할 수 없었지요. 결국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거지? 뭐 그렇게 오바야. 너도 유재비랑 사귈 거야? 너 요즘 유재비가 신경 쓰인다며. 왜 이래 진짜. 아주 그냥 단단히 잠을 떼고 있어. 아, 왜 저래? 신한세. 그런데 이때 재수, 너 제비 좋아해? 진우가 수호의 마음을 물었고 같은 시각 유재비, 나랑 얘기 좀 해. 한세는 제비의 마음을 묻는데요. 너 무슨 생각이냐? 알아듣게 말해. 너 재수호 좋아해?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재수호한테 접근한 건 다 이담이랑 민우냐 때문이다. 재수호가 상처받을까 봐. 제비의 진심을 수호가 들어버렸죠. 난 진짜 수호가 담이 좋아하는 줄 알고. 만약에 재수호가 너한테 좋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나한테 수호는 첫사랑 같은 거야.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마치 지켜봐야만 하는 소설 속 아주 멋진 남자 주인공 같은.
과연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이 소설의 엔딩은 어떻게 끝을 맺을지 10대들의 우정과 로맨스를 담은 드라마 네가 빠진 세계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 네가 빠진 세계는 EBS 원 채널에서 방영 중인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인데요. 청소년 시리즈로 청춘 로맨스에 더불어 인터넷 악성 댓글과 SNS 중독 등 미디어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10대들의 실상과 고민, 또한 이에 따라오는 사회적 메시지가 담긴 작품입니다. 주인공이 소설 속 악녀로 빙의된다는 설정은 신선한 재미를 주며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전개가 지루하지 않고 반전 요소들이 가득한데요. 풋풋한 설렘이 돋보이는 하이틴 로맨스에 신박한 스토리가 더해져 끝까지 보게 되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청소년 성장 드라마 네가 빠진 세계 소개해드렸고, 이후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매주 목요일 금요일 오후 7시 EBS 원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며 넷플릭스에서도 동시 공개되니 꼭 놓치지 마시고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